네, 좋은 날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여 결혼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 중에 내가 이룬 가정이란 것은 다른 이들이 이룬 가정과는 독특하게 다른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물론 이것은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일들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구의 의견보다도 두 부부가 된 두 사람의 의견이 최대로 반영된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을 이룬 부부의 모습이 보이고 그들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이며 어떤 성향을 가졌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은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루신 가정에서 커왔기 때문에 어릴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이 그런 모습인 줄 알며 자랐고 나중에 결혼 전에 친구 집이나 다른 가정의 모습을 얼핏 볼 때면 우리 집과 다른 모습에 당황하거나 그들이 좀 이상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정관이라는 것이 매우 좁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기에 저 또한 다른 이들의 가정사 얘기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 집에서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만 알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 이것이 문제가 될 줄은 결혼 전에는 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컸기 때문에 집사람 나름대로의 가정관이 곧 그 집사람의 가정의 모습이 모든 다른 이들의 가정의 모습이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물론 우리 부부는 둘 다 나중에 좋은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꿈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가정에 대한 꿈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는 그런 큰 오해를 둘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부딪힌 문제들이 수없이 많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 소개한다면요. 제일 먼저 우리 두 사람의 의식 속에 문제로 떠오른 것은 형용사가 서로 틀리다는 겁니다. 그게 좀 심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에게 시장에 가서 사과를 좀 사오라 했을 때 나중에 아내는 사과 한 상자를 사왔어요. 나에게 있어서 사과 조금이라고 하는 건 한 사과 2알이나 3알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우리 아내에게서 사과 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 한 상자인 거죠. 많은 경우 부부가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유를 들어보면 이 부분은 좀 적당한 단어가 별로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제가 그냥 사투리 말로 얘기할 때 좀 거시기 하죠. 적어도 본인은 남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자답게 거사를 행하고 과업을 쌓을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 생활에서 부딪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나는 사람들이 다툴 때 적어도 한 사람은 공산주의자고 다른 한 사람은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서로 사상이 맞지 않아서 다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사유가 너무 많은 것에 놀랐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내가 샤워를 하고 나서 머리카락을 청소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하게 다투었다 그런 말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 또한 그러한 사소한 문제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한 문제들이 실제로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임을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에서 얘기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벌써 알아채셨을 겁니다. 결혼을 할 때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하지요. 그렇지 않다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우리 딸들도 어떤 딸은 이미 결혼을 했고 또 하려고들 하는데 우리가 그때 딸들에게 말하기를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기 배우자 될 사람을 그윽하게 바라보는 그 눈에 근육이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말하기를 쟤는 사랑에 빠졌구나 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세상에 누군가는 노래하기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아마도 사랑에 빠진 후에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얻지 못하는 것을 일반화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룰 때 우리는 남들과는 다른 우리만의 유일하고 독특하고 창의적인 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사소한 다툼으로 깨지는 것이 아닌 정말 남들이 다 원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눈물샘이 터지는 가정이 있는 반면 행복이 넘쳐서 깨가 쏟아지는 가정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뭐냐? 그건 그런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한 후에 어리석게도 자신의 배우자의 문제를 고치려고 애를 쓰다가 지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말하자면 자기 눈에 커다란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곧 자신의 배우자의 티만 보여서 그것을 빼려고 심술 아닌 심술 부린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라서 처음 결혼했을 때 내가 남자니까 내 잣대로 우리 가정을 세워야지 하는 열심으로 우리 집사람을 고쳐주려고 부단히 더 많이 노력했어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등등 잘 말해주는데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계속하니까 다툼이 점점 생기고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벌써 저를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집사람은 결혼 초부터 눈물 흘리는 것이 다반사가 됐고요. 그런데도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가정을 나 나름대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사실 세워지기는커녕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나서 우리 두 분은 마주 앉았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뭐냐? 하고 서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저는 알게 됐는데 듣고 싶죠? 네. 그건 다른 게 아니라요. 좀 들어라 하는 겁니다. 좀 들어라.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고 아내 말을 좀 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아내 말을 귀 기울여서 경청해 줄 줄 아는 남편. 그런 우리 이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 말을 들으라는 것은 그가 하는 말대로 뭔가를 다 해주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그가 어떤 사정을 말하는지 내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다 듣고 알라는 겁니다. 사실 말하기는 쉽고 듣기는 쉽지 않아요. 듣는 것을 잘 할수록 그 가정은 세워지기가 쉽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대화가 아니죠. 반반씩 대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50%는 들어야 되는 것이 대화인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뻔한 얘기인데 이걸 잘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뻔한 진리인데 많은 가정들이 그걸 못하는 걸까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 귀한 손님,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회장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그가 하는 말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듣지 않겠습니까? 귀 기울인다는 것은 밖의 행동이지만 그렇게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 말을 하고 있는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게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배우자를 귀하게 보는 사람은 결국 잘 대화할 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사실 남편과 아내는 실제로 하나이고 밖에서 볼 때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은 어디에 집을 샀다더라, 어떤 집은 애를 어떤 학원에 보낸다더라 하는 등등의 말들은 그 가정이 하나의 주체로서 인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으로서 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한 몸의 머리가 하나이듯이 남편과 아내 중에 어떤 이가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하게 되죠. 그럼 누가 그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겁니까? 그것은 남편이 머리로서 내리게 됩니다. 남편이 머리니까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그것이 남편의 뜻대로만 결정을 내리려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맞벌이 부부가 서로 싸우는 걸 들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하기를 우리 아내는 집에 오면 집안일을 49%만 한대. 자기가 51%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그 아내가 무섭게 얘기하기를 아니야, 내가 51%하고 당신이 49%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문제가 뭡니까?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한 일의 양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내 온몸을 다 내어주고도 모자라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계산하는 사랑이라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되겠습니까?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이 계약 결혼이란 말이 있는데 말이죠.
도대체 결혼에 왜 계약이란 말이 들어갑니까? 계약이란 말은 서로 상업행위를 하자는 건데 계산이 들어간 결혼이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사랑에는 계산이 없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나도 몰랐지만 제가 이제 퇴근하고 오면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 던지고 살았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서 내 눈이 밝아졌습니다. 뭐 내가 원래 눈이 나빴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점점 보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 던지지 않고 세탁기 속으로 던지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점점 더 사랑하니까 다른 일들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내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그런 일들이 보이는 겁니다. 아내의 사정이 어떤지 들어보고 그의 고민이 뭔지 들어보고 애들의 상황은 어떤지 들어보고 아내가 하루 종일 애들과 같이 있으니까 애들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애들 얘기를 아내가 하면 귀찮아서 듣기 싫었어요. 내가 아빠인데 내가 뭐 우리 애들 잘 알지 뭐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사랑을 더하다 보니까 점점 더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게 되고 그래서 집안 사정, 특히 애들 사정을 잘 알게 되다 보니까 애들에게 대해서 아비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아내는 어미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게 됐어요. 그리고 그대로 애들에게 훈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부가 보게 된 건 뭐냐면 이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행복의 문을 우리가 열었구나. 그걸 저희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문을 우리가 열고 들어왔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가정에서 보지 못했던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사랑하면 눈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 연애할 때 열정적이고 그 감정적인 그런 뜨거운 뭔가를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는 아래 두 가지, 특히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준다, 경청한다 이것이 있고요. 두 번째, 내가 그를 섬기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한다가 있습니다. 이 희생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조그마한 것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청하는 것하고 섬긴다는 것이, 희생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눈이 띄어져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신랑 이준에게 묻습니다. 이준은 신부 김양을 아내로 맞아서 일생을 함께하며 그녀를 귀중히 여겨 사랑하고 섬기며 가정의 머리로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큰 소리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보통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래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고 그게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 아내 되는 김양에게 묻습니다. 김양은 이재용 군을 남편으로 맞아서 평생 그를 존경하고 섬기며 그가 내리는 결정을 순종할 것입니까? 네. 네, 인형도 아주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새 출발을 하는 이군과 김양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군은 김양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의 사정을 잘 아는 남편, 자신을 희생하여 김양을 잘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김양은 이군을 남편으로 맞이하여서 자신의 머리로서 충분한 대화 후에 남편이 결정하는 것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받들므로써 남편을 잘 돕는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라요. 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가 살 때 누구나 이런저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한 것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도 잘못한 것이 수없이 많은데도 그것들을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상대방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말이죠.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상대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렇기에 제 허물을 아내에게 다 말할 수 있었고 또 아내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제게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험이 바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결혼하는 부부도 그와 같이 넉넉한 마음을 갖고 서로 사랑하여 행복한 문으로 진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문 뒤에 있는 큰 비밀, 곧 두 분을 위해서 꾸며진 멋진 계획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례사를 마치겠습니다.